자,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해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죠. 그나마 이거라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습니다. 자, 김용준 기자, 그저께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요? 아, 정말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고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혼자 공장에서 작업하는 50대 노동자가 사망을 한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6톤짜리 코일 자재와 13톤이 넘는 코일 자재 이 사이에 끼이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 크레인을 조정도 하고 또 혼자 지금 보이시는 이 코일의 겉 포장지를 뜯는 이런 작업을 하다가 사이에 끼어서 사고가 난 건데요. 아니, 저렇게 큰 거 하면 보통 2인 1조로 하지 않나요? 예, 보통 2인 1조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할 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회사 측은 이 코일 포장지 저거 뜯는 게 위험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2인 1조로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일을 하다가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지금처럼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6톤, 13톤의 육중한 어떤 장비를 옮기는 과정에서요. 예, 동국제강은 또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한 4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관계자는 이 포장지 뜯는 게 그렇게 위험한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2인 1조를 강제하는 근무 규정은 없었다. 이런 설명을 좀 해왔습니다. 포스코도 또 비슷한 사고 있었죠. 예, 그 같은 철강업체 포스코도 사고가 있었는데 지난 8일 오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제철 그 원료 부두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언로더라는 장비, 그러니까 철광석 같은 거 장비를 좀 옮기는 데 사용하는 크레인이거든요. 이 언로더의 컨베이어 벨트를 설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30대 직원이 설비에 또 몸이 끼어서 병원을 옮겼지만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사과를 엊그제 했다고 네. 하고 또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찾겠다고 약속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포스코가 이런 거 사고 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과하고 약속한 게 이번이 처음도 여러 아니잖아요. 차례입니다. 여러 차례입니다. 최정우 회장 들어와서만도 벌써 여러 차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엊그제 16일에 네. 협력사 직원이 사망한 포항제철의 이 하역 부두, 이 원료 부두에 가서 이 사과를 한 거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생명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경영자인 자신의 책임이다. 앞으로 이것을 막겠다. 지금까지 1조 원의 안전 예산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1조 원 더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지금 2018년에 포항제철에서는 질소가스 누출로 질식사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이때도 여러분의 이제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해 이 11월에도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폭파 사고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이 장면은 노동자 3명이 사망했거든요. 이때마다 사과를 해왔고 네. 이때마다 안전을 강조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 노조 쪽에서는 그 2조 원의 안전 예산 투자는 어디에 쓰인 것이냐. 현장에서는 CCTV 카메라만 많이 늘어났고 그 외에 안전 지원은 없다. 심지어는 무엇보다 2인 1조 중요하잖아요. 인력이 늘어야 되는데 인력이 줄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2조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지금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 상황을 보면 3년간 이런 사망 사고가 19건이라고 그러고 현 그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에 14명. 그럼 네. 그동안에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동안 대책 내놓은 게 효과를 못 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진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최 회장이 최근에 그룹 운영회의에서 한 발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네.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 작업 중지권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안전 확보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작업 지시를 받으면 작업 지시를 받은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노조 측이 이런 비판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거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 할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 그러면서 이런 그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노동자 측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작업 중지권을 통해서 살 길을 찾고 만약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인데 실제로 노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적은 인원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인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포스코에서 문건 하나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가동 설비하고 있는 그 곳에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스코가 그 노동자의
진짜 안전이나 생명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책임하게 지침만 내려놓고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의 책임으로 묻는 이런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진통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그 법이 적용됐더라도 과연 포스코 사고를 막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자 저게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통과될 때 논란이 있었죠. 네. 이 자리에서도 짚었는데 이 왠지 정부 여당 측에서 오히려 강화된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런 비판 속에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거의 뭐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처벌해야 되는데 그게 다 떨어져서 어떻게 됐냐면 대표 또는 안전관리 임원 중 한 명이 처벌을 받으면 끝이잖아요. 다 하라는 게 원래 취지였거든요. 원래는 대표 미지였죠. 미. 네, 대표와 이 안전관리 임원까지. 네. 그런데 문제는 대표 또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한 대목만 그런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중대기업재해처벌법은 많이 후퇴했다고. 당시에 뭐 정의당과 우리 그 사망 노동자의 부모님들이 연대 연주와 시위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다가 이 법은 누더기가 됐다. 그때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적용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체감 효과가 높은 정도로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지금 환노위에서 다음 주에 산재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예전에는 무슨 청문회 하면은 뭔가 성토의 장이 되고 뭔가 맞습니다. 변화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청문회는 좀 맥이 빠지는 청문회가 많아요. 좀 예.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9개 기업 총수를 불렀습니다. 네. 관련. 지금 동국제강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들어있습니다. 포스코 들어있어요? 예. 그 최정호 회장이 엊그제 현장 가서 점검하고 네. 자신의 책임이다 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 불출석 요구서를 냈습니다. 출석할 수 없다. 근데 그 이제 사유가 지금 언론에 공개됐는데 허리가 아프다 이 얘기죠. 지금 22일이면 다음 주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지금 한참 일찍 허리가 아파서 못 갈 것 같다라는 사유를 낸 거예요. 그날 뭐 댁에서 쉬실지 출근하실지 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노동자 사망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되고요. 아까 이제 2조 원의 행방은 무엇이냐? 지금 노조 쪽에서는 어차피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안전관리 비용이라고 지금 기업은 호도하고 있다. 그냥 이거 좀 자기 밝혀달라. 시설 강화하는 건데. 네,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을 안전관리 이제 예산이라고 지금 홍보하는 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뚜렷한 답을 내줘야 되는데 대신 이제 대표이사 참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것만 제대로만 됐어도 노동자들 걱정이 덜할 텐데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CEO가 빠져나갈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과연 법 시행 이후에 과연 이 법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